21번 다음 중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자동 필터는 강렬에 입력된 데이터의 종류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날짜, 숫자, 텍스트 필터가 모두 표시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만들어둔 예제가 있는데요. 예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자동 필터 여기 적용해 주려면 우리가 여기에서 필터를 눌러주면 이렇게 자동 필터가 적용이 되는데요. 현재 혼합열에 보면 날짜 데이터가 4개가 있고 숫자 데이터가 3개가 있고 텍스트 데이터가 3개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날짜 데이터가 가장 많죠. 이런 경우에 필터를 눌러보면 날짜 필터가 기준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필터는 나타나지 않죠. 그런데 만약 여기 날짜 데이터 하나 이 부분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텍스트로 바꾸게 되면 이번에는 텍스트가 4개가 되었고 가장 많은 데이터가 되었고 날짜 데이터는 3개, 숫자 데이터는 3개가 되었죠. 이런 경우에 자동 필터를 눌러보면 텍스트 필터가 기준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의 경우 자동 필터는 강열에 입력된 데이터의 종류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가장 많이 있는 데이터의 필터가 표시된다. 이렇게 고쳐야 옳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잘못되었죠. 그 다음에 2번 고급 필터는 조건을 수식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조건의 첫 셀은 반드시 필드명으로 입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범위가 있고 고급 필터의 조건을 수식으로 입력했는데 이런 경우에 조건의 첫 셀은 데이터베이스 범위의 필드 이름이 아닌 이름을 적거나 얘가 아닌 경우의 이름을 적거나 아니면 빈 셀로 두면 됩니다. 그 얘기는 조건의 첫 셀은 반드시 필드명으로 입력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 조건을 수식으로 입력하는 경우에. 자, 지금 여기 조건을 수식으로 입력했죠. 어떤 수식입니까? 수학의 평균을 구해서 이 평균이 영어의 점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지금 묻고 있죠. 지금 수학의 평균을 보면 평균이 40이죠. 그런데 E2 영어의 점수를 보면 40이 50보다 크거나 같다. 잘못되었잖아요. 그래서 수식의 결과가 논리식의 결과값으로 나오게 되죠. 참이냐 거짓이냐. 그래서 이런 결과값으로 나올 때는 조건의 첫 셀은 빈 셀로 두거나 여기에 없는 키 이름이 아닌 값을 필드명으로 입력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냥 빈 셀로 두는 것이 편하겠죠. 자, 그러나 논리식의 결과값이 아닌 수식이 아닌 경우에는 조건을 입력할 때 반드시 데이터베이스 범위에 있는 필드 이름을 여기 꼭 입력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건의 첫 셀을 빈 셀로 두느냐 혹은 뭐 필드 이름이 아닌 것으로 두느냐 아니면 정확하게 필드 이름을 적어줘야 되느냐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꼭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은 반드시 필드명으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수식으로 작성한 경우가 아니죠. 만약에 조건을 수식으로 작성했다면 조건의 첫 셀은 필드명이 아닌 것으로 입력하거나 빈 셀로 입력해야 되죠. 그래서 얘도 옳지 않다. 그 다음에 3번 자동 필드에서 여러 필드의 조건을 설정한 경우 필드가는 우알 조건으로 처리되어 결과가 표시된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범위에 필드를 적용한다면 각 열 사이에는 이것과 이것이 AND 조건으로 두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경우로 필터링 되어서 데이터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0보다 크거나 같고 5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데이터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OR 조건이 아니고 AND 조건으로 둘 다 만족하는 조건으로 처리되어 결과가 표시된다. 그래서 얘도 옳지 않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요. 고급 필터는 필터링한 결과를 원하는 위치에 별도의 표로 생성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우리 만들어 둔 이 부분을 바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고급이라는 것을 눌러보면 여기 다른 장소의 복사라는 것 보이죠. 그래서 목록 범위는 바로 이 데이터베이스 범위고요. 조건 범위는 이 범위고요. 그 다음에 복사 위치를 보면
이렇게 표로 나타나는 것 볼 수 있죠. 그래서 별도의 표로 내가 나타내고 싶은 필드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급 필터는 필터링한 결과를 원하는 위치에 별도의 표로 생성할 수 있다. 얘만 옳죠. 나머지는 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다음 중 데이터 정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데이터를 정렬할 때 우선 첫 번째 대소문자를 구분하여 정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표 안에서 다른 열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선택한 한 열 내에서만 정렬하도록 할 수 있다. 세 번째 정렬 기준으로 셀 아이콘을 선택한 경우 기본 정렬 순서는 위의 표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 옳은지 옳지 않은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시 여기 데이터로 넘어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정렬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정렬이라는 부분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여기서 옵션이라는 것을 눌러보면 이렇게 대소문자 구분해서 정렬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 표 아니지만 여기만 이렇게 선택을 하고 정렬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선택하지 않은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는 정렬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때 현재 선택 영역으로 정렬이라고 누르게 되면 표 안에서 다른 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선택한 한 열 내에서만 정렬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다시 정렬 누르게 되면 정렬 기준으로 셀 아이콘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되면 기본 정렬 순서는 위에 표시가 된다. 자, 위에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옳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문제를 잠깐 보면 행을 기준으로 정렬하려면 정렬 대화 상자의 옵션에서 정렬 옵션의 방향을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선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정렬이라는 것을 누르게 되면 여기 옵션에서 살펴보면 위쪽에서 아래쪽이라는 것이 기본 값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위쪽에서 아래쪽, 이건 바로 열 방향이죠. 열 방향. 네, 열 방향입니다. 만약에 행을 기준으로 정렬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선택을 했다고 칩시다. 정렬을 누르고 옵션에 들어가서 왼쪽에서 오른쪽이라고 선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방향을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 이게 행이잖아요. 행. 이렇게는 열. 자, 따라서 행을 기준으로 정렬하려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3번입니다. 다음 중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만들 때에는 결과 셀이라는 것을 반드시 지정해야 되지만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 때는 결과 셀을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3번에 잠깐 만들어 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수학의 점수와 영어의 점수를 조정해서 평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런 경우에 데이터 탭에 보면 가상 분석이라고 있고 여기에 시나리오 관리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를 딱 선택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미리 만들어 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평균 수학이라는 것이 있고 평균 영어라는 것을 만들어 두었어요. 예를 들어서 평균 수학이라는 것과 평균 영어를 만들어 둔 상태에서 요약이라는 것을 눌러 볼게요. 요약이라는 것을 눌러 보면 자, 시나리오 요약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라는 것이 나옵니다. 첫 번째 문제의 지문을 보면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자, 얘가 시나리오 요약 선택되어 있죠. 만들 때에는 결과 셀을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결과 셀을 지정하지 않고 확인을 눌러도 이와 같이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얘는 삭제해 버릴게요. 자, 그러면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역시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고요. 결과 셀을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는데 1번 보기 확인 누르게 되면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려면 결과 셀을 지정해야 한다라고 나오죠. 따라서 1번 보기로 다시 넘어가서 살펴보면 얘는 지금 잘못되었죠.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만들 때에는 결과셀을 반드시 지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 때는 결과셀을 반드시 지정해 줘야 된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찾고 있으니까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 시나리오를 비교해서 하나의 테이블로 요약하는 보고서를 만들 수 있다. 자, 요약 눌러보면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인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이와 같이 여러 시나리오, 그러니까 평균 수학이라는 시나리오와 평균 영어라는 시나리오를 통해서 여기 40이라는 값을 50으로 바꾸었을 때 평균 값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50이라는 값을 30으로 바꿨을 때 평균 값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이 평균 값이 수학 같은 경우에는 값이라기보다는 이제 점수가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평균도 기존 평균보다 올라갔고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영어인 경우에는 점수가 내려갔으니까 평균도 내려가게 되겠죠. 이렇게 여러 시나리오를 비교해서 하나의 테이블로 요약하는 보고서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생성하기 전에 변경 셀과 결과 셀에 이름을 정의하면 셀 참조 주소 대신 정의된 이름이 보고서에 표시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변경 셀과 결과 셀에 이렇게 셀 주소가 그냥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얘를 삭제해 버리고요. 이렇게 이름을 정의했다고 칩시다. 수학, 내리고 엔터. 그 다음에 영어, 내리고 엔터. 이렇게 줬다고 치면 이 상태에서 가상 분석에서 시나리오 관리자 요약에 들어가서 시나리오 요약 눌러보면 이렇게 앞에서는 셀 주소가 나왔지만은 지금 보는 것처럼 정의된 이름이 보고서에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자동으로 다시 갱신되지 않으므로 변경된 값을 요약 보고서에 표시하려면 새 요약 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두 번째 다 만들어 보았지만 이렇게 다시 갱신되지는 않죠. 요약 보고서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4번 다음 중 셀 스타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셀 스타일은 글꼴과 글꼴 크기, 숫자 서식, 셀 테두리, 셀 음영 등의 정의된 서식의 집합으로 셀 서식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경우 편리하다. 자, 셀 스타일이라는 게 무엇인지 살펴보면요. 우리가 홈 탭에 가면 셀 스타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셀 스타일 여기 보이죠? 얘를 눌러보면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해당 셀이 바로바로 이렇게 이 부분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셀 스타일이라는 것은 미리 글꼴, 글꼴 크기, 숫자 서식, 셀 테두리, 셀 음영 이런 정의된 서식의 집합이죠. 그래서 셀 서식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경우 편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기본으로 지금 제공되고 있는 두 번째, 보기의 두 번째입니다. 기본으로 제공되고 있는 셀 스타일을 수정하거나 복제하여, 자, 이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면 수정하거나 복제는 중복점 되겠죠. 이렇게 해서 사용자 지정 셀 서식을, 셀 스타일을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 중복을 해볼게요. 그래서 표준 2라는 것을 만들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여기 이제 표준 2라는 셀 스타일이 지금 적용되어 있죠. 표준 2를 적용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사용 중인 셀 스타일인데 이것을 수정한 경우 해당 셀에는 셀 스타일을 다시 적용해야 수정한 서식이 반영된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여기에서 이 부분이죠. 얘를 수정을 눌러서 서식을 눌러서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채우기를 빨간색으로 했다라고 칩시다. 확인 누르면 이렇게 바로 수정한 서식이 반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여기 들어가서 얘를 눌러야 적용되는 게 아니죠. 바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았으니까 3번이 옳지 않고요. 그 다음에 특정 셀을 다른 사람이 변경할 수 없도록 셀을 잠그는 셀 스타일을 사용할 수도 있다. 자, 여기 셀 스타일을 살펴보면요. 셀 스타일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수정에 들어가서 살펴보면 이 부분이 일단 보호라는 부분 보이죠? 이 부분도 보이고 서식이라는 부분을 눌러서 살펴보면 보호라는 부분에 잠금이라는 부분, 셀을 잠글 수 있죠. 물론 여기 잠금을 적용하려면 워크시트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5번 다음 중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새 워크시트에 피벗 테이블을 생성하면 보고서 필터의 위치는 A1 셀, 그 다음에 행 레이블은 A3 셀에서 시작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준다고 쳐봅시다. 삽입에 가면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죠. 피벗 테이블을 클릭하고 새 워크시트에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면 이와 같은 형태가 나타나게 되고요. 수학을 보고서 필터에다가 집어넣고 영어를 행 레이블에 집어넣고 평균을 값 레이블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값 필드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면요. 필드의 위치는 A1 셀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고 행 레이블은 A3 셀에 새 워크시트에 피벗 테이블이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은 옳죠? 옳지 않은 것을 지금 찾고 있기 때문에 얘는 옳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과 연결된 피벗 차트가 있는 경우 피벗 테이블에서 피벗 테이블 도구의 모두 지우기 명령을 사용하면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의 필드, 서식 및 필트가 제거된다. 자, 이렇게 피벗 테이블이 있고요. 이 상태에서 피벗 차트라는 것을 선택하게 되면,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세로 막대형을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줘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피벗 차트라는 게 생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피벗 차트에 보면 뭐 필드도 있고 이렇게 필트가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선택을 하고 옵션에 가서 지우기, 모두 지우기를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딱 지우게 되면 이와 같이 피벗 테이블과 연결된 피벗 차트가 있으면 모두 지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거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시 되돌리기 해서 살펴볼게요. 자, 세 번째, 하위 데이터 집합에도 필트와 정렬을 적용해서 원하는 정보만 강조할 수 있으나 조건부 서식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이곳이 뭐 하위 데이터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홈 탭에 가면 정렬 및 필트라는 것을 아예 바로 적용할 수 있죠. 홈 탭에서 필트와 정렬을 한꺼번에 적용해서 원하는 정보만 강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조건부 서식이라는 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따라서 3번 하위 데이터 집합에도 필트와 정렬을 적용해서 원하는 정보만 강조할 수 있고 조건부 서식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 피벗 테이블 옵션 대화 상자에서 오류 값을 빈 셀로 표시하거나 빈 셀에 원하는 값을 지정해서 표시할 수 있다. 자, 이건 뭐냐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면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레이아웃 및 서식이라는 탭에 보면 오류 값을 표시할 때 이렇게 빈 셀로 표시를 할 수도 있고요. 빈 셀을 표시할 때 내가 원하는 값, 예를 들어서 피벗 테이블에 빈 셀이 있을 때 이렇게 별표가 표시되도록 처리를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도 옳은 얘기죠. 그래서 옳지 않은 얘기는 3번 하위 데이터 집합에도 필터와 정렬을 적용하여 원하는 정보만 강조할 수 있고 조건부 서식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야 옳은 답이 되겠습니다.